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윈셋 커맨드의 마지막 서브 커맨드인 region 서브 커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egion 서브 커맨드는 저희의 타겟 윈도우를 원하는 모양의 쉐입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브 커맨드입니다. 이 토픽에 관심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 주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region이라는 서브 커맨드는 rectangle이나 ellipse 혹은 one, circle 혹은 뭐 폴리곤으로 저의 타겟 윈도우를 이 쉐이프를 변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브 커맨드인데요. 일단 다큐멘테이션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큐멘테이션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제가 example 예시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이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syntax의 option이라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대충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예시를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이것들을 재빨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option이라는 파라미터에 들어가는 값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면은 W는 width고 그리고 N은 number of pixel을 뜻합니다. 픽셀의 수. 그래서 몇 개의 픽셀만큼의 넓이를 가지느냐를 뜻하게 되죠. H 같은 경우는 height이라서 높이죠. 높이에서 N은 똑같이 이렇게 H 200이면은 픽셀이 높이가 200 픽셀. X-Y는 페어인데 X와 Y 좌표의 페어인데 근데 이 200-0처럼 이렇게 값을 입력하면 x 좌표는 200, y 좌표는 0이라는 뜻이 되게 되죠. 2는 일립스여서 이 원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w와 h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고 다큐멘테이션이 나와 있고요. r 같은 경우는 rectangle에서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포함해서 를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 값을 대시를 포함해서 숫자 값을 넣으면은 rounded corner 해가지고 코너가 이 각진 코너가 아닌 이렇게 뭉그러진 그런 코너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W와 H도 넣어야 되고 rectangle, ellipse는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폴리곤인데 폴리곤은 W, H 값을 입력을 하지 않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는 다각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X, Y 좌표를 여러 개를 넣어가지고 이 느는 그 좌표마다가 앵글, 이 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각형으로 만드는 건데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 조그만 이슈에 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을 어떻게 resolve, 고치느냐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스크립트로 다시 돌아와서 example로 자, 일단은 구위를 한번 가져와서 폴리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위를 이렇게 띄우면은 그냥 회색 박스죠. 이 회색 박스에다가 슬립으로 3초를 준 다음에 이 3초 후에 이 구위를 다시 재론치를 할 때 3초 후에 윈셋 리전 섭 커맨드로 저희 구위를 이 조그마한 이 스퀘어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전 후에다가 이 좌표를 입력을 할 건데 폴리곤식으로 좌표를 입력을 할 건데 이 처음에 들어갈 값이 이 100-10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100은 x좌표 100이죠. 그래서 타겟 윈도우에 반해서 이 x좌표로 오른쪽으로 100, 그리고 밑으로 100 가서 여기서 오른쪽으로 100, 밑으로 100 정도 가면은 한 요 정도의 위치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스페이스로 한 칸 띄고 그리고 200-100을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100 픽셀만큼 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전부 다 살펴보면 오른쪽으로는 200 픽셀 가고 밑으로는 100 픽셀 가고 그 후에 200-200으로 하면은 저희가 마지막에 있던 장소에서 밑으로 100 픽셀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100-20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장소에서 왼쪽으로 100 픽셀 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픽셀-100 픽셀을 하면은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마지막에 오토와키 id를 넣고 그리고 여기 있는 guihwnd라는 variable에 저희 gui의 handle to window unique id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오토와키 id로 그 gui를 지정을 하고 이것을 다시 실행을 하면은 3초 후에 저희의 gui가 자그마한 정사각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이 윈도우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원래 있는데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보여지는 이 장소는 저희가 이 좌표로 입력한 장소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winset region이라는 서브 커맨드는 이러한 식으로 작동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내보내게 되는 그러한 코드인데요. 그래서 다른 예시들을 살펴보면 이번에는 이러한 식으로 이 좌표를 300-300으로 해서 여기는 스타팅 포인트, 시작점을 뜻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width와 height를 200픽셀씩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타겟 윈도우는 크롬이 될 거고요. 그래서 크롬을 불러와서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 핫키로 일단 만들어서 핫키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이렇게 가져와서 K라는 핫키를 누르면은 저희의 크롬 윈도우가 자그마한 스퀘어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저희의 좌표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려서 다시 한번 직사각형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K를 누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winset region 커맨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돌려오고 싶으시다, 전부 다 보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렇게 옵션에다가 아무런 값도 입력하지 않은 채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은 핫키를 누르면 이렇게 다시 리스토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제가 아까 이렇게 윈도우를 자그마하게 돌렸을 때에, 그럴 때에 지금 윈도우가 최대화되어 있었잖아요. 이것을 최대화를 풀면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보입니다. 이 윈도우의 프레임이 보이는 윈도우들이 있는데, 아까 봤던 구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프레임이 보이죠. 구이는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그 정사각형만 보였는데, 자, 요것을 리졸브 풀을 수 있는 그러한 워크어라운드는 오토하키 스크립트, 오토하키 다큐멘테이션을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워크어라운드가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이 윈도우 타이틀, 그래서 노트패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롬 말고. 그래서 노트패드를 가져와서 아까와 같이 여기다가 노트패드를 입력하고 옵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을 300-300 그리고 width 200, height 200 넣어서 여기다가 노트패드를 이렇게 조그마한 정사각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타이틀바가 남죠. 아니면 캡션이라고도 하는데, 이 타이틀바를 클릭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시마이즈를 하면은 프레임은 안 보이지만 타이틀바는 아직도 있죠. 그래서 오토하키 다큐멘테이션에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솔루션은 이 윈셋 스타일로 윈도우 타이틀 바를 없애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타이틀 바가 이렇게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좋은 솔루션이 아니고요. 근데 두 번째 솔루션은 제대로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DWN 렌더링이라는 것을 끈다는 말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요것을 이렇게 DLL 콜인데 요것을 가져와서 winexist에다가 윈도우 타이틀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이것을 실행을 하면은 프레임과 함께 나머지 남아있는 타이틀바까지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야지 어떠한 특정한 윈도우들은 이런 식으로 DLL 콜로 해줘야지 이 맥시마이즈, 최대화되지 않았을 때에만 이렇게 프레임과 타이틀바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타이틀바가 남지만요. 자, 여기 있는 값을 2로 바꿔주시고 다시 실행하면은 아까와 같이 돌아오게 되고, 1이면은 이 프레임과 타이틀바를 없애게 되고, 크롬 같은 경우는 타이틀바가 없으니까 있게 보이지만 노트패드와 다른 타이틀바니까 이런 타이틀바를 없애주는 건 필요 없고 이렇게 프레임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크롬으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은 저희의 크롬 윈도우에 이렇게 패딩 같은 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요 패딩이 예전에 윈도우 7 스타일의 윈도우 창들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깜빡이면서 옛날에 보던 스타일이 이게 살짝 깜빡이면서 보이는 게 보이죠? 요곳에 해당되는 패딩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패딩이 이렇게 덧칠해져 있었는데 윈도우즈 10에는
요것이 없어진 것 같은데요. 이 렌더링을 한다는데. 근데 요것을 없애고, 예전에 윈무브 커맨드로 이 화면의 왼쪽 상단 끝으로 이 윈도우를 옮기면은, 그래서 윈무브 커맨드 예전에 보여드렸던 이 커맨드로 이 X좌표를 0, Y좌표를 0을 넣고 요것을 왼쪽 상단 끝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요 스크립트를 실행하면은 이 왼쪽에 조그만 갭이 있죠. 요 갭이 있어서 완벽하게 왼쪽으로 옮기지는 않는데 요것이 아마도 아까 봤던 그 패딩 때문에 그래서 완벽하게 왼쪽에 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L 콜로 요 값을 1로 바꾸고 다시 그 패딩을 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윗무브로 왼쪽 상단 끝으로 옮기면은 여기 조금 안 보이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면은 이렇게 갭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패딩이 그 갭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특정한 윈도우들은 이런 패딩을 입력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지 윈셋 리전 커맨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데요. 물론 윈도우가 최대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만요. 그래서 다시 아까의 example들로 돌아오면은 이번에는 R이라는 걸 해서 rounded corner죠. 그래서 이 코너들이 조금 이렇게 뭉그러진 그러한 코너, 그래서 이렇게 각진 코너가 아닌 뭉그러진 코너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다가 width를 늘려서 이렇게 늘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R 값을 조금 더 높은 값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했는데 예를 들어 100-100으로 하면은 이 뭉그러짐이 조금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실행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 뭉그러진 각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1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width를 늘려주시면 스트레칭이 된 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리고 하이트도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width를 다시 400으로 하고 하이트를 뭐 600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R 모양의 원이 아마 여기 밑에가 마지막 이 윈도우의 버텀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R 모양의 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폴리건이 무슨 쉐입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러한 모양으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윈도우를 리스토어를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옵션에다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되죠. DLL 콜로 여기 숫자를 2로 입력해서 이 패딩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거 하나가 error level이 있는데 error level은 이 winset region sub command가 뭐 어떠한 이유로 실패, fail을 했을 경우에 error level이라는 variable의 값이 1로 셋업이 됩니다. 그 굉장히 common, 자주 일어나는 이유로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요. 뭐 제일 자주 일어나는 거는 아마도 이 타겟 윈도우를 찾지 못했을 경우에 에러 레벨이 1로 셋업하는 게 제일 자주 일어나는 거일 듯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러한 윈셋을 통해서 제가 그냥 룹으로 간단하게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패딩은 다시 입력을 하고요. 이 크롬 윈도우에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프레임이 보일 테니까 그래서 뭐 시험 삼아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룹을 해가지고 이 타겟 윈도우를 원으로 만드는데 이 조그만 점부터 시작해서 큰 원으로 변경이 됐다가 다시 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스크립트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스크립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버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타겟 윈도우의 특정한 부위만 보여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타겟 윈도우의 특정한 부위에다가 구멍을 뚫는 그러한 인버스, 그래서 전부 다 보여주는데 그 에어리어만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한번 예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DLL 컬러 일단 그 패딩을 없애주고요. 이 패딩을 없애도 인버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10 스타일로 다시 변경을 DLL 컬러 하고 그리고
이 인버스를 하시려면은 폴리건 옵션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폴리건 옵션에서 지정해 줄 장소가 이런 식으로 이 0부터 0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왼쪽 상단 코너부터 시작해 가지고 스크린 위스로 저희 모니터의 오른쪽 끝까지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린 위스에 스크린 하이트를 더해서 밑에까지 간 다음에 다시 이 스크린 하단의 왼쪽까지 돌아온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작했던 부분인 0-0, 그래서 x, y 좌표 0인 걸로 이렇게 스크린 전부를 지정을 해 준 다음에 요거 후에 이 파라미터의 오토와키 exe, chrome.exe라고 하고 실행을 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정해 놓은 에리어가 스크린의 전체적인 에리어이기 때문에 이 타겟 윈도우가 그 에리어로 들어올 때에는 이 타겟 윈도우의 모든 부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마지막 좌표 페어의 0-0 후에 이 좌표를 더 입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입력했던 이 정사각형의 좌표를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100-100 그리고 200-100 200-200 100-200 그리고 100-100으로 다시 정사각형의 첫 번째 부분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것을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타겟 윈도우의 구멍을 정사각형의 구멍이 트랜스페런트한 그 투명한 구멍을 뚫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는 클릭을 할 수도 있고요. 뒤로 뭐 하이라이트도 가능하고 자 이런 식으로 구멍을 만들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 구멍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여기 좌표를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를 업데이트를 하고 실행을 하면은 저희의 정사각형이 오른쪽으로 늘어나서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구멍을 하나 말고 여러 개를 뚫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좌표를 더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0에서 0 끝났는데 이 100-100에서 저희의 첫 번째 이 정사각형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후에 새로 좌표를 시작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300-30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정사각형보다 더 오른쪽 더 밑으로 한 요 정도 위치에 있을 건데 거기다가 정사각형을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립트 실행하면 이 정사각형의 구멍이 두 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윈도우의 부분적인 부분을 트랜스페런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구멍을 만드는 그러한 스크립트로 예를 들어서 이러한 toggle on and off라는 그런 스크립트를 가져왔는데 여기 있는 것이 여기가 winset 커맨드고요. 그리고 스위치가 있어서 스위치 on and off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win 타이틀이 A여서 액티브 윈도우를 해가지고 크롬 윈도우가 아닌 다른 윈도우도 이런 식으로 핫키를 작동을 하면은 비디오 스튜디오 코드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이 제 데스크탑인데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데스크탑의 컨텍스트 메뉴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크롬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핫키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비디오 스튜디오의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바탕화면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토글이니까 K를 누르면은 이렇게 구멍이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롬을 이렇게 가져와서 코드가 뒤에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폴더를 열어서 이 폴더에도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페런시를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디다가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윈도우가 이 뒤에 있는 윈도우를 블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뒤에 있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턱을 언을 해서 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닫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영상을 마치기 전에 제가 미래 영상에서 보여드릴 스크립트 데모에서 보여드릴 스크립트를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윈셋 리전 커맨드를 사용해 가지고 스포트라이트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마우스 커서를 따라다니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실용적으로 뭐 그렇게 쓸모 있어 보이진 않지만 이런 비주얼 이펙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오토와키 스크립트를 통해서요. 이 스크립트는 제가 추후에 올릴 영상 여기 보너스 파트에서 이 스크립트를 데모를 할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